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슬픔도 채 가시기 전에 집문서, 통장, 보험 서류를 뒤적여야 합니다. 그 와중에 상속세 신고 얘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집 재산이 얼마나 된다고. 10억도 안 되는데 세금이 어딨어. 그런데 이 한마디가 수천만 원짜리 실수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고 설령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라는 이름의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속세 무신고가 어떤 재앙을 부르는지 그리고 현금이 없을 때 어떻게 합법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정리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4월의 말일인 4월 30일부터 6개월 후인 10월 31일이 신고 납부 마감일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였다면 기한이 9개월로 늘어나지만 국내 일반 케이스는 대부분 6개월이 적용됩니다. 6개월은 길어 보이지만 상속재산 파악, 감정평가, 세무사 상담, 신고서 작성을 하다 보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특히 부동산이 여러 채인 경우 감정평가만 2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도 계좌별로 조회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무사 상담 예약도 기한이 가까워지면 밀려있어 더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세금이 없을 것 같아서 신고를 건너뜁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의무와 납부 의무는 별개입니다.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서는 제출해야 하고 나중에 국세청이 얘 신고 안 했냐고 들이밀면 해명하기가 매우 곤란해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입니다. 신고 기한을 한번 놓치는 순간부터 다음 단계의 악수들이 시작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 일반 무신고입니다. 납부할 세액의 20%가 벌금으로 붙습니다. 몰라서, 바빠서, 귀찮아서 신고를 안 한 경우죠. 대부분의 무신고가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둘째, 부당 무신고입니다. 납부할 세액의 40%가 벌금으로 붙습니다. 허위 서류 작성, 재산고의 은닉, 명예위장 등 부정행위가 수반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억 원 나왔는데 신고를 안 했다면 일반 무신고만 해도 2천만 원의 벌금이 즉시 추가됩니다. 부당 무신고라면 4천만 원입니다. 세금 자체가 1억인데 벌금이 4천만 원이면 내야 할 총액은 1억 4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상속세율로만 18%를 내면 되는데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28% 이상을 내는 꼴입니다. 그런데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한을 넘겼더라도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일부 감면됩니다. 법정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50% 감면됩니다. 즉 20%의 가산세가 10%로 줄어듭니다. 1개월 초과해서 3개월 이내 신고하면 30% 감면입니다. 20%의 가산세가 14%로 줄어듭니다. 3개월 초과해서 6개월 이내 신고하면 20% 감면입니다. 20%의 가산세가 16%로 줄어듭니다. 기한을 이미 넘겼다면 단 하루라도 빨리 자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개월 차이만으로 가산세가 50%에서 30%로 줄어듭니다. 이는 1억 원 세금 기준 200만 원의 차이입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것이 여전히 법적 구제 수단이 있는 마지막 구간입니다. 신고는 했는데 세금을 못 냈거나 아예 신고조차 안 한 채로 시간이 흘렀다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매일 쌓입니다. 계산 방식은 간단합니다. 미납세액의 일일 0.02%를 곱하고 미납일수를 곱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8%에 달하는 이자율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맞먹는 수준을 세금 벌금으로 매일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납세액 1억 원을 1년 방치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약 800만 원입니다. 2년이면 1,600만 원, 5년이면 4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것이 정말 무섭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동시에 붙는 구조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금 1억에 무신고 벌금 2천만 원, 거기에 매년 이자가 불어나니 5년만 지나면 총 납부액이 원금의 1.6배를 훌쩍 넘기게 됩니다. 10년이면 원금의 2배 이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산세 폭탄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처음엔 작은 실수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 구조로 눈덩이가 됩니다. 이 단계에 도달하면 돌이킬 수 없는 재정 부담이 됩니다. 최악의 경우 국세청이 동의하에 예금, 부동산, 차량 등을 강제 집행 처분하게 됩니다. 상속받은 집을 팔려고 해도 넘쳐난 세금 납부가 먼저 진행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은 재산이 별로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세무서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 상속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안에 큰돈을 인출했는데 그 돈이 어디 갔는지 증명하지 못하면 상속인이 현금으로 물려받은 것으로 자동 추정해버립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인출 또는 처분했다면 증명 없이 상속재산으로 산입됩니다. 사망 전 2년 이내 재산 종류별 5억 원 이상 인출 또는 처분했다면 역시 증명 없이 상속재산으로 산입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병원비, 생활비, 지인비 보증 등으로 큰돈을 쓰셨는데 영수증이나 계약서가 없어서 증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세무서는 그 돈이 현금으로 자녀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 진료 기록이 있어도 본인 이름에 영수증 없으면 인정이 안 됩니다. 재산이 없다고 자신하던 상속인이 이 추정 상속재산 항목 때문에 갑자기 상속세과세 대상이 되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언여 수천만 원을 토해내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특히 고령 부모님은 체계적인 가계부나 영수증 보관이 미흡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사전증여 10년치도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부모님이 10년 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본인이 기억 못해도 국세청 전산에는 남아있습니다. 증여세 신고서가 제출되었든 증여 사실이 금융거래에 기록되었든 전부 포착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함정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에 반드시 아래 항목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나중에 국세청이 먼저 찾아냅니다. 체크리스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부모님 명의 통장 전체 거래 내역을 최소 2년치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한, 우리, KB, NH 등 모든 계좌입니다. 둘째, 사망 전 1년 내 2억, 2년 내 5억 이상 인출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량 인출이 있었다면 그 이유를 기록해두세요. 셋째, 인출 자금의 사용처 증빙 서류를 수집해야 합니다. 병원비 영수증,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입니다. 넷째, 10년치 사전증여 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 명시적으로 조회하고 기록하세요. 다섯째, 부동산, 금융재산, 보험금, 퇴직금 등 전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암호화폐 지갑도 포함입니다. 여섯째, 상속인 모두의 동의하에 협의 분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자 상속의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일곱째, 세금이 0원으로 예상되더라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상속세 납부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정 상속재산이나 누락재산이 발견되었을 때 신고를 아예 안 한 것과 0원 신고를 한 것은 세무처리에서 크게 다릅니다. 0원 신고를 한 경우 이미 신고했는데 추후 정정이라는 명목으로 협상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강력한 처벌이 따릅니다. 확실히 세금 없다는 자가 진단보다 세무 전문가에게 더블 체크받고 0원짜리 신고서라도 제출하는 것이 가산세의 싹을 자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당장 낼 현금이 없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재산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상속세가 수천만 원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절대로 숨거나 방치하지 마세요. 이 순간부터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쌓입니다. 다행히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연부연납입니다. 최대 10년 할부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세금을 나눠낼 수 있습니다. 담보는 현금, 부동산, 보험금 등 다양합니다.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 상속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최장 20년까지 확대됩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분할 납부하는 기간 동안 이자, 연부연납 가산금, 가 붙긴 하지만 무신고와 납부지연 가산세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약 연 3% 수준의 가산금만 붙습니다. 신고는 제대로 하고 납부만 나눠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물납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세금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전혀 없고 부동산만 있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자체를 국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을 그대로 국가에 건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물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현금 마련이 어렵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시가보다 낮은 기준 시가로 평가될 수 있어 불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물납한다면 기준 시가 8억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을 때 선택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순위는 연부연납 신청입니다. 세금은 내대 최대 10년 나눠서 내면 됩니다. 낮은 이자 부담으로 세금을 완치합니다. 2순위는 물납 신청입니다. 현금 대신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합니다. 절대 금지는 방치입니다. 매일 납부지연 가산세가 누적됩니다. 마지막으로 투자와 절세의 인사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아파트 보유자라면 이미 상속세 대상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2억 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 공제 합산이 최대 10억 원 수준입니다. 배우자 없으면 최대 5억 원입니다. 아파트 한 채만으로도 과세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린 재산 없다는 인식과 실제 과세 대상 여부 사이의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리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입니다. 상속세 가산세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증여 계획입니다. 자녀에게 10년 주기로 증여세 면제 한도,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을 활용해 미리 이전하면 상속 시점의 과세 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에게 5천만 원씩 10년마다 증여하면 1.5억 원을 상속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국세청은 금융거래를 모두 보고 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데이터 연계가 강화되면서 현금 출금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추적이 가능합니다. 사망 전 큰돈을 빼서 자녀에게 현금으로 건넨 경우도 세무조사를 통해 파악됩니다. 현금이라 모르겠지는 이제 옛말입니다. 오히려 출처불명의 현금은 추정 상속재산으로 역산될 위험이 더 큽니다. 상속세는 나중에 생각하자는 태도가 가장 위험한 세금입니다. 기한을 한번 놓치는 순간 무신고 가산세 최대 40%와 매일 불어나는 납부지연 가산세 연 약 8%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세금이 없을 것 같아도 신고하고 현금이 없으면 연부연납을 활용하고 모르겠으면 세무사에게 먼저 물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가산세는 절대 면제되지 않습니다. 알고 나서 후회하는 것보다 지금 6개월 기한을 달력에 메모해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부모님 장례와 슬픔 속에서도 세금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